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대전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지혁 검사입니다. 지금 그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식 고발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수사 개시의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사 요청도 하나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수사 요청. 수사 요청, 국가기관의 수사 예. 요청도 하나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게 감사 사무 처리 규칙에 있죠. 예. 근데 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본법을 완전히 절차 생략하고 어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법은 제가 뭐 법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행정법은 절차를 생략하면 무효라고 하던데요. 그 말은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법령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26일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또 이렇게 질의합니다. 제가 이 감사원 사무 그 처리 규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김승원 의원님 방에 보낸 거, 하나는 이제 우리 방에 보낸 건데 이게 이제 제 방에 김승원 의원실, 그다음에 이제 제 방인데요. 이 수사 참고 자료 등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감사원 규칙 입법 예고에 관한 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는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수사 참고 자료와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원법 35조에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범죄 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런 취지로 문건을 보내셨어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상식 이하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저희들이 수사 참고 자료라고 하는 거, 저희들 수사 요청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구분을 하는데요. 수사 참고 자료는 그야말로 진짜 범죄 혐의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정도를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네. 다음에 두 번 이거는 상식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문서 보면은 이 감사원 규칙이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이런 데가 헌법으로부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규칙들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법제처소관의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입법외고나 기관 의견 조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부 부처들끼리 짜고 하면은 입법권이 완전히 무시되잖아요. 저희들이 약간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런 특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규칙 제정권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기관들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여간 법제 사무 처리 규정에는 저희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령까지만 들어가고 저희들 규칙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 내용을 저희 생략하고 있다는 말씀. 그건 운영 요령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했어도요. 이 운영 요령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감사원이 진짜 그 감사 대상이죠. 법제처한테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적발을 해서 법 체계에 맞게 고치라고 이야기해야 될 기관이 그거를 지금 악용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악용까지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대국민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와 관련된 감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규칙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PT 좀 넘겨줘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이건 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헌법재판소 처장님도 그렇고 이거 논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내용상 중대한 거는 물론이고요. 이 절차상 하자는 진짜 명백합니다. 뭐 입법 예고하거나 의견 조회하거나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앞페이지 좀 펼쳐주십시오. 앞페이지에 65조 이 사망을 보면요.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런 입법 예고나 타기관 의견 조회가 없어요. 그냥 감사원에서 만드는 거 그만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더 뒷면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감사원하고 방통이 지금 완전 합동작전으로 방송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이냐. 밑에서 세 번째 8월 8일 날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자료를 송부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가만히 앉아서 영장을 발부해서도 받기 힘든 자료들을 싹 다 수집한 거예요. 이러니까 영장주의 잠탈행위라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거 논리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문건을 보내는 걸 이걸 도대체 이거 국회를 능멸하는 거지. 한번 문건 이거 보셨습니까? 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낼 때 거기에 관련되는 저희 수집한 자료를 수사에 참고하도록 당연히 보내야 되는 그 거 보내는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규칙 아닙니까? 자, 최재해와 유병호를 통해 감사원의 실상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지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법적 규정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이 요청한 검찰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감사위원님, 감사원에서 고발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의 경우에는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가능합니다. 맞죠? 예. 근데 이런 수사 요청이 최근 10년간 377건이나 돼요.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은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수사 요청, 뭐 국가 통계 작성 관련된 수사 요청. 감사원은 영장 없이 기관들 자료 제출받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다 하고, 근데 이런 자료들까지 수사 요청하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좀 수사 요청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괜찮습니까? 저는 고발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딱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네. 짧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10번의 중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중에 5번, 절반이 유병호 총장이 취임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발표의 경우에 수사로 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 사무처만의 결론, 이게 중간 발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되는 순간 그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사실 공표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형사소송법 책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야말로 한동훈 검찰의 돌격대 역할을 해온 유병호의 감사원이지요. 검찰이 접근하기 힘든 자료들을 알아서 제출받고 포렌식까지 해서 그야말로 검찰에게 먹기 좋은 밥상을 차려다 바치는 꼴이 아닙니까? 이런 정치검찰과 정치감사원의 콜라보의 결과는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유병호에 대해선 체포영장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 급기야 한동훈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지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 정부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다.
개인 식별 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궤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했으니 휘발된 건 잉크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법에 대한 경외심이다. 검찰의 예산회계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 평가심의회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하고도 6개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졌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지만 국내에선 예고편조차 볼 수도 없다. 80년 광주의 진실을 담은 비디오를 외국에서 들여와 몰래 보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법 앞에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도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 정치 군인들처럼 일부 정치 검사들과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을 오남용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 법지식과 수사권,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검사들 탄핵과 한동훈 탄핵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